안녕하세요, 찬지사입니다. 전원생활을 위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그렇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보기 위해서 부동산에 들려서 여러가지 땅을 이 땅 저 땅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에 가면은 아파트 매매 때에는 듣지 못했던 생소한 용어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사와 지금 제가 땅을 보러 갔다고 가정을 하고요. 부동산 중개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장님, 이 땅은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보존관리지역보다 평당단가가 좀 더 비싸요. 그래도 보존관리지역보다 좋으니 이 땅을 저는 추천해 드릴게요. 다 알아들으셨나요? 저같이 못 알아들으셨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더 비싸고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건폐율도 40%고 용적률도 100%까지 되니까 보존관리지역보다 당연히 가격은 비싸고 활용도는 좋은 거죠. 방금 이 말을 듣고 100% 이해가 되신다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반대로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본인들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더더욱 땅을 사러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땅을 보러 다닐 때 이런 용어를 모른다면 부동산 중개사와 커뮤니케이션에도 오류가 생기고 말을 못 알아듣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개사한테 괜히 위축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저도 전원주택을 짓기 전까지는 뭐 대충만 알았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살면서 필요하게 되니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땅의 용도에 따라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구별을 해놨는데요. 이런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보단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 중에 하나인 일반적인 관리지역 부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또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용어사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도시지역으로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Nope.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사전적이라 읽지도 않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건축 관련 용어가 이렇게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통 이해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을 저도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건 한번 보시죠.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최대 40% 이하, 용적률은 최대 100% 이하이고,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최대 20% 이하, 용적률은 최대 80% 이하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이것도 어려우시죠? 일단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계획관리 지역이 퍼센트가 높구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방금 전에 언급했던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먼저 건폐율, 이것도 사전적 의미를 보면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을 최대 몇 평까지 쓸 수 있어? 그런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100평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땅의 건폐율이 20%라고 하면 그 땅은 집을 짓기 위해서 100평 중에서 땅을 최대 20평까지만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80평은 마당이나 주차장, 텃밭 등으로 사용을 하겠죠. 땅이 그럼 200평이라면 건폐율이 20%니까 최대 40평, 땅이 300평이라면 60평까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것을 바닥면적 또는 건축면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집을 작게 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건폐율 20%보다 작은 15%만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나중에 필요할 때 증축해서 쓸 수도 있고요. 즉 건폐율보다 작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20%를 초과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게 아파트 매매시 말하는 24평, 32평처럼 연면적이라고 하는 집 전체 평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집을 짓기 위해 쓸 수 있는 땅의 평수를 말하는 겁니다. 전원주택은 2층, 3층으로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집 전체 평수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말할 용적률이라는 건데요. 다시 땅을 100평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 땅의 용적률이 60%라고 하면 집 평수를 최대 60%인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말해 볼게요. 땅을 100평 가지고 있고 그 땅의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60%라고 한다면 땅을 20평까지 쓸 수 있고 집은 최대 60평까지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층 20평, 2층 20평, 3층 20평에서 총 60평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전원주택을 소개하는 글들을 보면 건축 계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구조, 면적,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는 못 썼는지, 창호는 못 썼는지 등에 대한 건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그게 적어 놓은 건데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대지 면적 100평, 건축 면적 20평, 연면적 60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땅이 100평인데 이 땅의 건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이 100%라고 한다면 최대로 지으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건폐율이 40%니까 땅을 40평을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층에 40평, 2층에 40평, 3층에 20평에서 총 10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층도 1층이나 2층처럼 40평으로 지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1층 40평, 2층 40평, 3층 40평 합쳐서 집 전체 평수가 120평이 되죠. 그러면 용적률의 100%를 넘어서게 되니까 이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전자에 말했던 건폐율 20%의 용적률 60%가 아까 말했던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의 예를 든 거고요. 후자에 말했던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가 계획관리지역을 예로 든 것입니다. 같은 땅의 평수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으면 훨씬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단 계획관리지역이 더 유리하고 더 유리한 만큼 가격도 더 비싸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실 집을 짓는데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2층, 3층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단층으로 40평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단층으로 40평을 지으려면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건폐율이 40%니까 100평만 구입을 해도 가능합니다.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라면 건폐율이 몇 프로? 20%라고 했으니까 땅이 100평이면 20평밖에 못 지니까 200평을 구매해야만 단층으로 40평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작게 짓고 나는 마당을 넓게 쓸 거야. 이런 사람들은 굳이 건폐율이 높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계획관리 지역일 필요가 없는 거죠. 땅을 구입을 할 때. 근데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같이 살 집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음악실이나 영화 감상실을 따로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나는 공방이나 별채를 짓고 싶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집의 평수를 크게 지으려고 한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계획관리 지역이 좀 더 효율적일 겁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60%인 땅이 100평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땅에 80평을 짓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한 걸로 보자면 건폐율이 20%니까 바닥에 깔 수 있는 평수가 그렇지 20평까지밖에 쓸 수는 있겠죠. 그리고 1층, 2층, 3층 다 20평씩 써도 60평이 최대 평수입니다. 이때는 지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지하 공간은 용적률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집을 크게 짓고 싶은데 용적률이 부족하다면
음악실이나 영화 감상실 혹은 가족 취미실 같은 공간을 20평을 지하에 만들면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총 평수 지하까지 합쳐서 80평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와우! 결론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자금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땅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그에 맞는 땅을 보러 다니고 찾아다니는 것이 그냥 어디에 좋은 땅 나왔는데 뭐 이런 소리만 듣고 아무 땅이나 보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땅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것이 같은 계획관리 지역이나 보존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이라도 각 지방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퍼센트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궁금하다면 해당 군청에 문의를 하시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려는 땅이 계획관리 지역인지 보존관리 지역인지 생산관리 지역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구입하는 땅이 아니더라도 이 근처 타 지역 땅은 어떻지? 라는 것도 궁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가 미리 말을 해줬는데 저 사람 말로는 못 믿겠고 내가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어. 이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 계획이란 창이 있습니다. 여기 원하는 지역의 주소만 입력을 하면은 그 땅이 어떤 관리 지역인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해 볼게요. 사장님, 이 땅은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보존관리 지역보다 평당 단가가 좀 더 비싸도 보존관리 지역보다 좋으니 이 땅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하나 더,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건폐율도 40%고 용적률도 100%까지 되니까 보존관리 지역보다 당연히 가격은 비싸고 활용도도 더 좋은 거죠.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오늘은 땅을 보러 다닐 때 또는 구입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건폐율, 용적률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땅 구입 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전원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